네, 오늘 배울 내용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입니다. 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거냐. 그죠? 그걸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실 건데요. 관성과 작용 반작용입니다. 첫 번째 관성이란 뭐냐?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있는데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그리고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2학년 올라가시면 배울 겁니다.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아까도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작용 반작용과 그 관성의 법칙은 뭐가 다른지 구별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오래된 그냥 테마죠. 우리가 앞쪽에 그걸 다 배웠거든요. 힘의 효과라는 걸 배웠거든요. 힘의 효과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알짜힘이 0일 때를 얘기해요. 알짜힘이 0일 때. 되셨나요? 그러니까 알짜힘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뭐 C라고 하면 A라는 애가 당기고 B라는 애가 당겨요. 그런데 이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있는 힘이 작용하면 알짜힘이 0일 거고, 알짜힘이 0이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랬죠? 운동 상태 변화가 없어요. 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현상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풀이에서도 나왔었는데 버스가 막 움직이다가, 그죠?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면 버스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섰지만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운동하던 그 속도로 운동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 버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쫙 쓰러져요. 이해하셨나요? 되셨나요? 그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컵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거기다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에 내가 종이만 힘을 줘서 빼면 동전에는 힘이 안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동전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종이를 빼면 정지하고 있다가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FAB는 마이너스 FBA 뭐 이렇게 표시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애가 B를 미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있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B가 A를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이건 언제나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나를 무조건 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없다를 안 써놨네.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와 작용 반작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작용 반작용, 내가 어떤 힘을 작용했는데 불구하고 그 물체가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작용 반작용인 경우에는 대부분 물체가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운동 상태가 변해요. 왜?
얘는 지금 알짜임이 0이 아니거든요. 근데 쟤는 관성의 법칙은 알짜임이 0이라서 운동 상태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쟤네들을 구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얘가 운동 상태가 어땠고 그 운동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안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우리나라 말로 알아채기가 되게 쉽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A가 B를 미는 힘, 당기는 힘, 뭐 이런 거. A가 B를 뭐뭐 하는 힘은 B가 A를 뭐뭐 하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직선상에 있다. 무슨 뜻이게요? A가 B를 뭐뭐 하면 B가 A를 뭐뭐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게요? 주어 목적어가 바뀐 두임.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면 나도 지구를 당긴다.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내가 책상을 교탁을 밀면 교탁이 나를 민다.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주어 목적어 바꾸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관성에 대한 이제 몇 가지를 배울 건데, 관성의 크기. 이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애가 관성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관성이 크다. 또는 관성력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말과 관성이 크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관성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호동하고 유재석을 제가 많이 소환하는데요. 강호동하고 유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밀어요. 밀어서 강호동을 밀 때와 유재석을 밀 때 언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좋죠? 유재석이에요. 이거 왜? 유재석이 질량이 작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관성질량. 거기 내용 보겠습니다. 관성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운동관성이 있고 정지관성이 있습니다. 정지관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지관성이라는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종이를 손으로 퉁 하고 튕겼어요. 동전이 컵 안으로 떨어지는 현상. 뭐 이런 거. 두 번째, 운동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막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슨 말이야? 돌부리에 걸리면 다리는 섰거든요. 돌부리에 걸렸기 때문에. 근데 상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관성의 법칙은 따라서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물체의 힘이 작용했건 아니면 아예 진짜로 작용을 안 했건 어떻게 한다고요? 알짜임이 0인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운동량으로 가겠습니다. 운동량.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관한 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리량을 좀 정의를 해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 오케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런 거예요.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질량은 방향이 없죠. 당연히. 질량은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에 속도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속도의 방향, 즉 운동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습니다. 다시 어떤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그 운동 방향으로 뭘 갖는다고요?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자, 단위 보겠습니다. 단위. 자, 운동량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우리가 운동량의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뒤쪽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게 뉴턴 곱하기 세크와 같아요.
알겠죠? 뉴턴 곱하기 세크와 같은 물리량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 운동량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속도가 동일하다면 질량이 2배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이 2배가 될 때 운동량도 2배가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량도 2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4배가 되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속도가 2배가 되면 그대로 운동량도 2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질량과 속도,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볼링공을 치는데요. 볼링공을 치는데 하나는 볼링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축구공 가볍죠?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쓰러질까요? 네, 볼링공이 당연히 볼링핀을 더 많이 쓰러뜨립니다.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운동량을 누가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볼링공이. 이해하셨죠? 오케이.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충격량, 임팩트, I. 자, 충격량이라 하면 어떤 애가 충돌을 하거나 뭐 맞았거나 아니면 내가 때리거나 뭐 이럴 때, 아시겠죠? 그럴 때 얼마의 충격량을 갖느냐, 얼마의 충격량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량이란 어떻게 정의되느냐,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 충격력, F.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때려줬느냐, 충돌 시간 T. 이렇게 정의됩니다. 좀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손목 때리기 있잖아요. 손목 때리기. 그 손목 때리기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충격력. 에? 남학생이 때리면 아프겠죠. 여학생이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우습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일단 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학생이나 또는 등치가 좀 작은 친구들도 이 손목 되게 잘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딱밤도 되게 잘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때리고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면서 해보세요. 집에 가면서 해보라고 그러면 진짜로 애들 나가면서 해보거나 여기 앉아서 해보던데, 이걸 때리고 누르잖아요. 때리고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충격이 오랫동안 전달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전달이 돼서 훨씬 아파요. 아시겠죠? 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충돌 시간이 크면 훨씬 아파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충격력과 충돌 시간에 비례합니다. 얘도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서 여기도 방향을 표시해놨네. 네, 충격량은 충격력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칠판을 치잖아요. 이렇게 칠판을 쳐요. 그러면 칠판을 치는 방향으로 충격량을 어떻게 주는 겁니다. 칠판에. 그래서 칠판 안쪽으로 충격량 방향이 생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칠판이 내 손을 치는 힘. 다시. 그래서 작용반작용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충격량이 오면. 칠판을 치면, 내가 칠판을 치면 칠판도 나를 칠 거 아니에요? 칠판이 나를 쳐서 내 손바닥이 아파지는 것의 충격량의 방향은 칠판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의미를 좀 배웠는데 여기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충격력은 힘의 단위고요. 거기다 충돌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힘의 단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충격량은 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단위는 충격력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의 단위가 세크예요. 뉴턴 세크가 뭐라고요?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격량은 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리고 방향도 항상 이런 겁니다. 충격력의 방향이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격력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이름이 비슷하니까 선생님 충격량이 세면 뭐 이렇게 충격량이 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충격량이 크면 힘이 세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력이 세면 충격량이 크면 이렇게 해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물리량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좀 배우실 건데요.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내가 일정한 힘을 작용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힘을 작용했을 때. 자, 갑니다. 보통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뭐죠?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면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자, X축이 시간 T, Y축이 뭐라고요? Y축이 F, 힘 F.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 곱하기 뭐죠?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방금 전에 배우셨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충격량입니다. 모아의 그래프에서 충격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충격량. Got it?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요. 시간 t와 f에 힘을 이렇게 주면요.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됐어요? 점점 힘이 세졌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충격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실제 충돌은 어떻습니까? 실제 충돌은 이렇거든요. 처음에 충돌하는 순간에는 별로 힘이 크지 않지만 충돌하면서 힘이 이렇게 커졌다가 충돌이 끝나갈 땐 힘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라고요? 충격량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단위 얘기를 하면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데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값은 뉴턴 세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충격량과 운동량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속도 V0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속도 V0로 막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힘 F를 줘서 시간 t 동안 얘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가 V 이렇게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얘도 이제 M이겠죠? 운동 과정에서 뭐 질량이 빠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처음 운동량 P0는 얼마냐면 M 곱하기 V0만큼이죠. 됐죠? 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만큼이에요? P는 MV 나중만큼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힘을 줘서 시간 t만큼 밀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P0에다가 내가 F 곱하기 T를 해주니까 이게 P 나중이 됐어요. 맞죠? 되셨나요? 자, 이제 넘겨보면 F 곱하기 T는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이제 양쪽을 좀 해석해 볼게요. 자,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뭐죠? 충격량입니다. 아, 내가 충격량을 줬더니, 그죠? 충격량을 줬더니, 요게 뭐게요? P-P0.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나중에서 처음 빼라, 뭐죠? 나중에서 처음 빼라? 변화량. 아, 이해갔죠? 그래서 델타 P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충격량을 주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변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충격량이 뭐라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충격량이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의 그림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체가 질량 M짜리가 있는데요. 질량 M짜리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속도가 V0였어요. 그죠? 처음에 V0의 속도를, V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안. V0가 이제 V였던 거죠. 여기다가 내가 뭘 줬냐면 I0를 줬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물체가 속도가 EV가 됐어요. 됐죠? 되셨나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I0가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어요. I0는 델타 P입니다. 알겠죠? 델타 P는 어떻게 한다고요? P 나중에서 P 처음 빼면 됩니다. 운동량 나중에서, 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 운동량이 뭐예요? M 곱하기 2V고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M 곱하기 V죠? 빼주면 얼마예요? MV예요. 아하, I0의 크기는 얼마다? MV구나.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알겠죠?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얘한테 얼마를 줬냐면 EI0를 줬어요. EI0를 줬어요. 되셨나요? 충격량을 I0의 2배만큼 충격량을 줬어요. 오케이?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러냐.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I0 줬을 때 2V 됐으니까 2I0 주면 어떻게 돼? 4V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왜? 잘 봐. 얘는 I가 곧 P가 아니라 I가 델타 P예요. 다시. 충격량이 운동량이 아니라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자, EI0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EI0를 줬는데, 이게 MV가, 이게 결국 P-P0인데, 이게 M 곱하기 V 다시, 뭐 내가 구하고 싶은 걸 V 다시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기에서 MV를 빼면 돼. MV를 빼면 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자, 따라서, MV 다시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EI0 플러스 MV인데 여기 EI0 대신에 아까 저걸 집어넣어야 되죠? I0 값이 얼마예요? MV.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질량을 지워내면 계산이 끝나죠? V 다시는 2V 플러스 V니까 3V입니다. 봐요. 어떤 애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다 I0를 줬어요. 그래서 속도가 2배가 됐거든요. 그럼 EI0를 주면 4배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지? 속도가 4V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3V가 돼. 이유가 뭐라고?
충격량이 운동량이 아니라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4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른 걸 좀 조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트렌드인 건가? 왜 물리원을 자꾸 내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원에서 뭘 가지고 내려오냐면, 자, 어느 쪽에 91페이지 오른쪽에 빈칸 많죠? 네, 거기다가 네,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전 법칙. 운동량 보전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전 법칙.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자신 없는데 하여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될 수 있으면 물리 파트니까 테스트를 보고 풀이를 해주고 복습을 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운동량은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 총합이 언제나 같습니다. 선생님, 안 같은 경우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는데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애가 질량이 M1인 애가 속도 V1으로 가고 있는데 질량 M2인 아이가 속도 V2로 가고 있다. 얘네들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왜 부딪힐까요? 뒤에 애가 더 빨라서죠. 뒤에 속도 크기가 더 크죠? 되셨나요?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거는 좀 느리게 V1 다시 이렇게, 앞에 거는 빠르게, 앞에 거는 좀 빨라졌어요. V2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뭘 하나 더 배울 거냐면 두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요거 하나만 더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능 문제까지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충돌 전의 운동량 P1 플러스 P2는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 P1 다시 플러스 P2 다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이렇게 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봐요. 둘이 꽝 부딪혔는데 M2가 질량이 워낙에 커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뒤집혀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경우. 아시겠죠? 뭐 예를 들자면 앞에 볼링공이 있는데 볼링공을 내가 농구공으로 냅다 쳐. 그럼 농구공 어떻게 해요? 농구공 내 방향으로 굴러오고 볼링공 앞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해갔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맞죠?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운동 방향으로 잡은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지금 속도가. 아시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 플러스로 잡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해하셨나요?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은 충격량은 처음에 플러스로 정한 방향과 마이너스로 정한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리원에서 벡터라고 배워요. 근데 그런 뭐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뭘 잡잖아요. 이쪽을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죠? 근데 얘네들이 꽝 하고 부딪혔는데 M2가 M1보다 커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고 거꾸로 밀려나가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갖는 속도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속도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하나 많이 나오냐면 봐요. 이걸 시험 문제화해서 문제를 풀 때 꼭 이런 말이 나와요. A가 물체 1이 받은 충격량은 물체 2가 받은 충격량의 몇 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런 문제를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물체 1이 받은 충격량은 즉 I1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델타 P1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딜 봐도 충격력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안 나와 있죠. 근데 뜬금없이 충격량을 물어봐요. 아시겠죠? 뜬금없이 여기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디에도 충격력, 충돌, 시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희한하게 운동량 얘기를 쭉 써놓고 물체 1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요? 아시겠죠? 그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P1 다시 마이너스 P1 이렇게 푸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MV1 다시 마이너스 MV2 MV1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M으로 묶으면 V1 다시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죠? 됐죠? 되셨나요? 그리고는 슬쩍 문제에다가 근데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습니다. 충격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결국 I1은 F1T일 거 아니야. 그죠? F1T일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계산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산식 딱 한 가지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 F 곱하기 T는 M, 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 이 계산식이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를 제일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써 있는 이 식을 계산 문제에 제일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원래는 설명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계산 문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학교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더 해봤어요. Got it? 오케이. 이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쳐 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겨울방학 특강 때는 진짜 뭘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흉을 보냐면 그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울 것 같은데 내가 가는 태원고는 내신이 쉽다던데 뭐 내가 가는 돌마고는 내신이 쉽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아이고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게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워. 아, 얘들이 지금은 어려운 걸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어려운 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얘들이 어려운 걸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쓸데없이 또 어려운 걸 하셔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봐도 그 문제 안 나올 텐데, 작년에 그랬어요. 재작년이구나. 태원고에서.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했거든요. 에? 물투를 했어요. 물리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거 안 나올 텐데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설명을 쫙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되게 재밌는 건 그게 내가 욕을 먹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투를 해준 거를 욕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학원을 다녔는데 그 선생님은 물투만 해주고 그 선생님이 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좀 충격이었어요. 태원고에서. 태원고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투를 해줬어. 알겠죠? 그것도 자세히 써 있다고. 해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선생님이 물투를 안 냈어. 애들한테 내가 문제를 주면서도 이거 안 나올 거야. 근데 어찌됐건 나오면 이거로 등급이 갈릴 테니 좀 하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태원고 있나요? 네, 태원고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